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We've also designed Atlas's head and face very flat. 지난해 한국 경제는 탄핵과 대통령 선거,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안팎으로 많은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과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도 이뤘는데요. 2026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먼저 질적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속 반도체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을 내세우며 글로벌 호황을 누렸고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질주했습니다. 코스피는 증시 부흥 기대 속 4,000포인트라는 기록적 고지를 넘어선 데 이어 신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꿈만 같던 5,000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문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으로 인해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활기를 띠는 업계도 있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요 기간 산업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 속 생존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일제히 통폐합 계획을 제출하며 사업 재편에 나서는 등 업종별 양극화가 뼈아픕니다. 환율과 물가도 시장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 선을 훌쩍 웃돌고 있고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국제유가는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고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수정했습니다. 수입하는 그런 품목들의 그 결제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물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 야, 이제 정말 물가가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의 고환율은 달러와 원화의 수요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이 투자 심리로 이어져야 해소될 수 있지만 당장의 중장기 경제 체력이 관건입니다.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인구는 줄고 있고 기업의 투자 혁신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 204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선 일부 분야에만 치우친 질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 자본 등 제도 재정비, 무엇보다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장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돼가는 문턱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국내 투자를 늘리려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들 이제 어느 하나 풀어준다고 해서 뭐 다른 거는 여전히 놔두면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정합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올해 한국 경제가 반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저성장의 위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기업 중심 성장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와 가파른 산업 전환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의 고충은 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세탁소 업주는 해가 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걸 체감합니다. 우리 집 가는 길목에만 한 3개, 4개가 없어졌으니까. 효창동에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세탁소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의복 문화의 변화에 더해 세탁업계에도 모바일 앱으로 수거 배달까지 하는 플랫폼 산업이 들어서면서 동네 세탁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탁소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황당하죠. 이제. 세탁소보다는 모든 면에서 이제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 싸다 하는 걸 이제 손님들은. 서울에서 해마다 폐업하는 세탁업소는 400여 곳. 전국적으로는 매년 1000여 곳이 문을 닫아 2015년 2만 8천여 곳이던 세탁소 수는 2023년 2만여 곳으로 8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플랫폼 대기업의 확장에 한숨 짓는 건 골목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유지를 위해선 배달의 비용이 필수지만 비싼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내고 나면 정작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수수료죠, 수수료. 뭐 배달비에다가 뭐 수수료, 광고비. 광고를 안 하면 이제 아예 이거 거의 뭐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오니까 수수료만 낮아져도 배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걸요, 다시? 옛날처럼? 변화의 속도가 버거운 건 비단 골목길 자영업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에 뿌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가파른 산업 전환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대기업들은 일찍이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뛰어들었지만 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각각 30% 이하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AI를 활용하기 위한 선행 단계인 데이터 축적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제조업에서 그 뿌리 산업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쪽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즉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맞춰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등 광역단체 통합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유출이 겹쳐 인구가 줄어드는 탓에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현실 속에서 광역단체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잠재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대전환의 길은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모두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본과 기술, 인재를 결합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에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문화가 이끄는 매력 성장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K 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K컬처는 전 세계인들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K푸드와 K뷰티를 합친 K컬처 수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화장품 수출도 같은 기간 11.4%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K푸드와 뷰티를 합친 수출액은 379억 4천만 달러, 약 54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0대 수출품 가운데 1위인 반도체와 2위인 자동차, 3위 석유 제품에 이어서 네 번째 K컬처가 지난해 연간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에선 K컬처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마지막 대전환의 길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입니다.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한국 경제에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요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경제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 정착을 토대로 남북 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면 미래 경제 지평도 넓어지고 군사비 지출을 줄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재투자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사회와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정치 현실을 짚어보면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이라는 핵심 역할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재작년 12.3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는 정치적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 분열이 심화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대치회장에 머무는 등 정치권이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을 평가한 매체별 여론조사에서 정치 갈등 해소, 협치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고루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거대 여당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기 과정을 등한시하는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정당하게 되더라도 여러 의견들이 사실은 그 정치 과정 속에서 용해가 되고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대도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사실 분배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될 가능성들이 있고. 문제는 이러한 대결 정치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지지층 간의 정서적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중간지대를 찾으려는 노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서둘러 협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정당이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양극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이 사회가 안정화되고 발전하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도약이 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K민주주의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K민주주의인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미래 성장 동력 부족 탓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며 1%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당분간 3%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도약을 위해 제시한 대전환의 길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병오년을 맞아 붉은 말이 높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